네, 이번 사안 취재한 김정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만 믿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황당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주민들 직접 만나기 위해서 마을을 찾아갔는데요. 마을 회관에 7, 80대 어르신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군공항 소음 피해를 얼마간이라도 보상을 받게 돼서 처음에는 변호사에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가 약속을 어길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혹여 변호사가 잘못되면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 고소 같은 것은 주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도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의아한 지점이 이게 국가 배상금이잖아요. 대상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기한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배상금이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입금이 되고 나면 그 뒤는 사실상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속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이 소송 대리인인 이 변호사가 국방부로부터 배상 대상 인원인 281명에 대한 배상금 3억 2천여만 원을 수령했고요. 네. 국가에서의 지급은 여기서 사실상 끝이 난 거고 이후 변호사가 수임료와 소송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주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사의 관점에서 보면 의뢰인이 청구를 하면 바로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된 김모 변호사 지금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280여 명 전체를 다 안 준 건 아니다. 그리고 남은 65명 정도로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 이것 또한 의뢰인들이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건네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통장이 압류나 정지로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고령의 의뢰인이 사망해서 이 상속인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일부 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65명 전체가 다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고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뢰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미지급 사유는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해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주민들이 작년 연말에 광주 서부경찰서에 먼저 고소장을 냈고요. 지금은 동부경찰서로 이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서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고소인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피고소인인 변호사는 지금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이렇게 횡령이나 뭐 뇌물수수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잇따르고 있어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있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 쪽에 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네. 변호사 수가 과거보다 늘다 보니 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자연스레 증가한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전국의 개업 변호사가 15,9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명 정도로 배가량 늘었고요. 같은 기간 광주도 500명에서 600명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범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일부 변호사들의 문제가 전체 법 쪽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쪽에서도 이런 문제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대안 내놓은 거 있습니까? 변호사는 개인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협회라는 어떤 구속력이 작용합니다. 이 협회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게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데요. 제 식구 감싸기처럼 변호사들의 징계에 관대하다는 의심이 좀 있어 왔는데 이런 걸 떨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징계 처분을 하는 게 일단 급선무이고요. 네. 그 일환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자체나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넣는 식의 지금보다는 개방된 형태로 진행해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처럼 판결금을 늦게 지급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변호사협회가 일종의 통일된 선임 계약서 양식 같은 걸 개발하고 보급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실무적인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이번 사건도 잘 해결되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